네, 이 강에서는 파워 디렉터의 기본 편집기인 타임라인과 룸 메뉴 기능을 활용해서 간단하게 영상을 제작을 하시고요. 저장하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기 위해서는 이미지나 또는 비디오, 오디오 등의 자료가 필요한데요. 1강에서 말씀드렸던 사이트에서 샘플 자료들을 저장하시거나 또는 여러분 갤러리, 스마트폰 갤러리에 있는 사진, 영상 등을 컴퓨터로 옮겨와서 수업을 따라가시면 되겠습니다. 자, 파워 디렉터를 새로 실행을 하시고, 자, 화면을 먼저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라이브러리 공간에 보시게 되면 기본적으로 파워 디렉터에서 제공되는 비디오와 오디오, 비디오와 이미지가 보이는데요. 자, 오디오는 없습니다. 자, 왼쪽 상단에 미디어 룸이 눌러져 있는 상태가 되고요. 이 공간에 있는 자료를 가지고 아래 이 타임라인에서 작업을 하게 되는데요. 자, 이 비디오와 그리고 이미지는 이 상단에 보시게 되면 이 아이콘들이 눌러져 있기 때문에 보이는 겁니다. 자, 이걸 눌러서 한번 해제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비어 있죠. 자, 이 상태에서 비디오를 누르면 현재 이 라이브러리 공간 중에서 비디오만 보이게 되고요. 자, 이미지를 누르면 이미지만 보이게 됩니다. 그리고 오디오만 누르면 소리만 보이게 되겠죠. 자, 이게 현재는 다 눌러져 있는 상태가 되고요. 그리고 자료가 편집할 자료가 많아지게 되면 이 중간에 썸네일 크기 조정이라고 해서 자, 이 부분을 눌러서 자, 이렇게 크기를 왔다 갔다 조절함으로써 더 많은 내용 또는 좀 크게 라이브러리 공간을 조절해서 사용을 하실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런데 이 자료들을 여러분들이 자, 이렇게 드래그를 해서 또는 이 공간에서 키보드에 컨트롤 A를 눌러서 딜리트를 누르시게 되면 라이브러리 공간이 이렇게 비워집니다. 그렇다고 해서 이 파일들이 완전 삭제되는 것이 아니고요. 파일 메뉴 누르시고요. 자, 그리고 새 프로젝트를 눌러서 지금까지 하신 작업을 저장하지 않겠다 아니오를 누르시게 되면 언제든 새로운 프로젝트 또 프로그램을 새로 실행을 하시게 되면 이 공간은 기본으로 제공하는 이미지로 채워지게 됩니다. 자, 이 그림을 가지고 이미지와 비디오를 가지고 한번 연습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미디어 룸에 있는 라이브러리 공간에서 자, 이 첫 번째 그림 클릭을 하면 미리 보기에 보이시죠? 자, 이 그림을 아래 1번 트랙, 자, 밑에 보시면 타임라인의 1번 트랙으로 그대로 드래그를 합니다. 자, 드래그를 하게 되면 지금 우리가 환경 설정에서 이 이미지가 진행되는 시간을 5초로 잡았기 때문에요. 플레이를 했을 때 5초 동안 이 사진이 보이는 거죠. 자, 두 번째 이미지 하나 또 가지고 오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일일이 드래그를 해서 배치를 하실 수가 있는데요. 자, 이것을 스토리보드로 바꿔서 보시게 되면 자, 이렇게 좀 편안하게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하나씩 그림을 이렇게 배열할 수가 있는데요. 자, 이 순서를 좀 바꿔서 예를 들어서 두 번째와 세 번째 이미지를 바꾸겠다라고 했을 때는 자, 이 드래그 스토리보드에서 그냥 드래그해서 위치를 바로 바꾸실 수가 있고요. 자, 그리고 네 번째 그림이죠. 자, 이 라이브러리에서 그림을 한 장 그리고 컨트롤 키를 눌러서 두 장, 세 장을 선택을 합니다. 즉 건너뛰고요. 동영상을 제외한 이미지를 3장, 나머지 3장을 컨트롤 키를 눌러서 선택을 하고요. 자, 그대로 끌어다 놓으면 이렇게 채워지죠. 그리고 나서 여러분이 이동하면서 순서를 이야기를 꾸며나가실 수 있는 게 바로 스토리보드 형태가 되겠고요. 기본은 이제 우리가 시간을 조절해야 되기 때문에 시간 표시 막대로 작업을 하시는 게 보통이 되겠습니다. 자, 그런데 좀 보이는 이미지에 비해서 너무 좀 작게 보이니까 이 시간 표시막대 이 부분에다 마우스를 갖다 놓고요. 자, 오른쪽으로 드래그를 하시게 되면 이 시간 표시막대를 확대를 해서 보실 수가 있습니다. 간격을 좀 널찍널찍하게 이렇게 보면서
확대를 하면서 보는 이유는요, 요 시간대를 촘촘히 세밀하게 조절하실 때 확대를 할 수가 있고요. 자, 왼쪽 하단 트랙 밑에 보시게 되면 똑같이 이 시간 표시 막대를 축소 또는 확대할 수 있는 버튼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즉 직접 시간 표시 막대에서 이렇게 드래그를 해서 확대 축소도 가능할 뿐더러 왼쪽 하단에 있는 축소와 확대 버튼을 이용해서 조절하실 수도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 그 길이가 만약에 뭐 1시간, 2시간에서 굉장히 길어지면 계속 좌우로 스크롤을 하셔야 되니까, 이동하셔야 되니까, 자, 그럴 때는 이 트랙 위에 보시게 되면 전체 동영상 보기를 눌렀을 때 이 화면에 맞춰서 보게 됩니다. 지금 사진이 몇 개 없어서 이게 널찍널찍하게 보이지만 만약에 1시간이다, 2시간이다 라고 했을 때는 이 길이에 딱 맞춰서 보여지게 되는 그런 방법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핸들링을 좀 여러분이 먼저 아셔야 될 것 같고요. 자, 전체를 다 선택을 합니다. 자, 이렇게 빈 공간에서 드래그를 하시거나 또 컨트롤 A를 하실 때 여기 라이브러리 공간처럼 컨트롤 A를 사용하실 수도 있습니다. 자, 선택을 하신 다음에 딜리트 누르셔도 되는데요. 자, 이 중간 부분 있죠. 라이브러리와 타임라인 사이에 보시게 되면 이 중간을 기능 단추라고 합니다. 자, 이 개체 이미지를 선택하거나 또는 효과를 선택하는 거에 따라서 이 기능 단추의 내용이 달라진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 여기서 휴지통이 바로 지금 선택한 이미지를 지우겠다. 자, 그런 뜻이 됩니다. 딜리트 누르셔도 되고, 자, 이 기능 단추에서 휴지통 제거 버튼을 누르셔도 됩니다. 자, 다시 갖고 오는데요. 자, 시간 표시 막대에서 하실 때, 자, 전체를 선택을 합니다. 자, 전체를 선택을 해서 가지고 올 때 그대로 들어가시면 되는데요. 자, 기능 단추에 보시게 되면, 자, 1번 트랙을 선택하시고 이걸 누르시게 되면 1번 트랙에 그 자료들이 그대로 들어간다는 거죠. 드래그하지 않으셔도 이것만 눌러도 이렇게 들어간다 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그런데 이 중간에 보시게 되면 동영상, 비디오의 경우는 1번 트랙의 오디오까지 지금 이렇게 자리를 차지하는 걸 보이시죠? 자, 이 비디오는요, 일단 삭제를 할게요. 자, 이 비디오를 선택을 하시고요. 키보드에서 딜리트 또는 기능 단추에서 삭제, 제거 버튼을 누르시게 되면 이렇게 메뉴가 나옵니다. 바로가기 메뉴가 나오는데요. 자, 딜리트 사용해 볼게요. 그러면 간격 제거 만들기, 간격 제거 및 채우기. 자, 밑에 거는 지금 다른 트랙에 아무것도 없기 때문에 의미가 없습니다. 자, 간격 제거 및 만들기를 누르게 되면요, 이런 상황이 돼요. 지워지면서 그 공간이 그대로 만들어지는 겁니다. 자, 빠른 실행 도구에서요, 실행 취소를 합니다. 자, 다시 클릭하시고 딜리트를 누르신 후에 간격 제거 및 채우기를 눌렀을 때 지워지면서 그 공간도 같이 없어지는, 그래서 뒤에 있는 이미지가 앞으로 당겨서 공간이 없어지는 차이점 아시겠죠? 자, 이게 중요합니다. 자, 한 번 더 클릭하시고 딜리트 누릅니다. 자, 그 공간을 만들 것인지 채울 것인지 채우기를 누릅니다. 없어졌죠. 자, 그리고 이미지를 첫 번째 이미지와 두 번째 이미지 사이에 만약에 새로운 이미지 하나를 더 넣겠다라고 했을 때, 자, 이 이미지를 끌어다가 요 사이에다가 들어갈 때 요 중간에 보시게 되면 시간 표시 막대의 역삼각형으로 보이는 이 부분이 버튼이 있습니다. 자, 이거를 앞으로 제가 마커라고 얘기를 할 겁니다. 마커, 이 마커의 위치가 현재 위치가 되는 거죠. 문서로 말하자면 커서의 위치라고 생각을 하셔도 됩니다. 자, 그 이미지를, 자, 삽입하고자 하는 이미지를, 자, 이 마커가 있는 위치로 이렇게 드래그를 하게 되면, 자, 이런 메뉴들이 보여요. 덮었을 거냐에서부터 메뉴들이 조금 다양하죠. 자, 우리가 지금 원하는 목적은 뒤로 밀면서 새로운 이미지가 들어가야 되니까 삽입 버튼을, 삽입 메뉴를 눌러주시면 됩니다. 그럼 새로운 이미지가 들어가면서 나머지 이미지가 오른쪽으로 밀리게 되겠죠. 자, 다른 그림 하나 더 연습을 해보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세 번째와 네 번째 사이에다 넣겠습니다. 자, 이렇게 드래그를 해요. 자, 그리고 나서
삽입 및 모든 클립 이동은 다른 트랙에 어떤 그 클립들이 있을 때에 영향을 주는 거라 현재는 삽입과 삽입 및 모든 클립 이동은 같은 개념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덮어쓰기와 바꾸기. 자, 먼저 덮어쓰기를 하게 되면 먼저 그림이 없어지고 지금 현재 가지고 온 그림으로 덮어쓰기가 되는 거죠. 자, 다시 실행 취소하겠습니다. 자, 다시 다른 이미지를 또 가져다가 놓습니다. 자, 이번에는 바꾸기를 누르는데요. 지금 현재 덮어쓰기와 바꾸기는 큰 차이가 없습니다. 똑같이 되는데요. 자, 실행 취소. 지금 이 바꾸기와 덮어쓰기를 여러분들이 잘 구분을 하셔야 되는데요. 자, 요 네 번째 이미지하고 다섯 번째 이미지 사이에 경계선에 마우스를 놓고요. 오른쪽으로 드래그를 하시게 되면 길이를 늘리는 겁니다. 자, 늘릴 때 다듬기 및 클립 이동을 누르시게 되면 그만큼 길이가 늘어나면서 다듬어지면서 오른쪽에 있는 클립들이 이동이 돼요. 자, 이렇게 길이가 늘어났죠. 자, 그리고 나서 이 새로운 이미지를 자, 이쪽으로 옮겨야 됩니다. 네 번째, 지금 길이가 늘어난 이 위치에 갖다 놓고요. 이미지를 그 위치에 넣겠다. 라고 했을 때 삽입을 누르면 그대로 밀리겠죠. 자, 근데 덮어쓰기와 바꾸기. 자, 바꾸기 한번 눌러보겠습니다. 자, 바꾸기를 누르시게 되면요. 이 길이를 그대로 유지하면서 새로운 이미지로 바꿔지는 그런 개념이라고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딜리트 눌러서 지워볼게요. 자, 간격 채워서 자, 이렇게 이런 것들을 여러분이 능숙하게 여러 번 개념 정리를 하면서 연습을 하실 필요가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다시 마커를 맨 앞으로 이동을 해서요. 자, 여기에다가 타이틀을 하나 넣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타이틀을 넣기 위해서는 이 룸 메뉴 중에서 맨 앞에 왼쪽에 보시게 되면 타이틀 룸이라고 있어요. 이 타이틀 룸을 누르시면 라이브러리에 여러 가지 기본적으로 제공되는 타이틀이 있는데요. 왼쪽에 모든 컨텐츠가 눌러져 있을 거고요. 자, 그리고 기본으로 제공하는 첫 번째 기본을 선택을 해서 두 번째 트랙, 자, 여기 보시면 두 번째 트랙에 드래그를 할 겁니다. 자, 두 번째 트랙에 자, 이렇게 드래그를 하게 되면 자, 지금 이 이미지 위에 타이틀이 보이죠? 그러니까 1번 트랙과 2번 트랙이 쌓여서 하나의 영상이 만들어지는데요. 1번 트랙이 맨 밑에 깔린다 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2번, 3번이 그 위에 이렇게 쌓여 나가는 그런 구조다라고 이해를 하시면 되겠죠. 자, 이런 식으로 이제 여기다가 제목을 쓰실 수가 있는데 나는 이 제목이 첫 번째 1번 트랙 앞에 와야 되겠다. 그럼 그대로 드래그 하시면 돼요. 자, 근데 드래그 하실 때 이 네 가지 메뉴 중에 어떤 메뉴를 눌러서 작업을 할까를 여러분이 결정하시라는 거죠. 삽입입니다. 자, 그러면 1번 트랙에 그죠? 1번 첫 번째로 타이틀이 들어가게 됩니다. 자, 이렇게 구성을 해볼게요. 자, 이렇게 해놓고는 또 재미가 없으니까 첫 번째 이미지, 두 번째 이미지, 세 번째 이미지로 넘어가면서 어떤 효과를 넣기 위해서는 왼쪽에 룸 메뉴 중에서 전환 룸을 눌러주시면 됩니다. 전환 룸을 눌러주시고 모든 컨텐츠가 눌러져 있는 상태에서 자, 여기에서 여러분이 일일이 하나씩 원하는 효과를 라이브러리에서 찾아서 이미지와 이미지 사이에 자, 보세요. 자, 이거를 이렇게 드래그해서 갖다 놓습니다. 자, 그렇게 되면 첫 번째 이미지에서 두 번째 이미지로 전환될 때 자, 여기 보시면 이런 식으로 전환되는 효과를 넣겠다는 거죠. 근데 몇 장 아닐 경우에는 이제 이런 게 편한데 여러 장일 경우에는 이런 방법이 있습니다. 자, 왼쪽에 모든 컨텐츠 전환룸에서 모든 컨텐츠를 누르시고 나서 이 기능 단추에 보시게 되면 여러 개의 모든 그 클립에 적용할 수 있는 메뉴가 있는데요. 무작위로 할 거냐, 페이드 인으로 할 거냐 이런 메뉴가 보이실 텐데요. 무작위로 해볼게요. 자, 무작위로 전환 효과를 모두 적용하겠다. 그랬더니 이런 메뉴들이 보이시는데요.
크로스 전환, 오버랩 전환. 이 차이는 나중에 설명을 드릴게요. 자, 먼저 오버랩 전환을 눌러주세요. 자, 그렇게 되면 얼핏 봐도 전체 길이가 뭔가 왼쪽으로 당겨지는 느낌이 보이시죠? 자, 이 오버랩은 두 장의 이미지가 겹쳐지면서 효과가 들어가기 때문에 5초, 5초씩이 아니라 중간에 이 전환 효과를 넣기 위한 그 두 장이 겹쳐지는 부분이 있어서 좀 줄어듭니다. 전체 영상의 길이가 줄어들고요. 그리고 전환 효과의 길이도 우리가 앞에서 우리가 환경 설정에서 만들어 놨기 때문에요. 작업을 한 걸 잠깐 보여드리고 말씀 다시 이어갈게요. 자, 첫 번째에서 두 번째로 들어가고요. 자, 두 번째에서 세 번째로 넘어가고요. 한 장에 머무는 시간이 5초였지만 두 장이 겹쳐지고 효과가 들어가기 때문에 길이가 조금 짧아진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요, 여기 지금 1번 그림, 2번 그림 사이에 있는 요 전환 효과 보이시죠? 사각형 조그맣게 보이실 텐데요. 자, 이 부분을 더블 클릭을 하시게 되면 네, 이런 식으로 길이도 조절할 수 있고요. 자, 그리고 여기 보시게 되면 오버랩인지 아니면 십자가를 크로스라고 얘기하는데 명칭이 조금 다르지만 의미는 같아요. 그래서 십자가로 바꾸겠습니다. 자, 십자가로 바꾸고 자, 여기 X 버튼 눌러서 이걸 닫아 보겠습니다. 그러면 1번에서 2번으로 넘어갈 때 이 사진에 머무는 길이는 전혀 건들지 않으면서 이 전환 효과가 들어가는 것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전환 효과. 네, 이런 식으로 전환 효과를 여러분들이 조절하실 수가 있고요. 근데 이 전환 효과가 마음에 안 들어요 라고 했을 때는 다시 라이브러리에서 여러분이 하나를 선택을 해서 그대로 그 위치로 끌어다 놓으시면 교체가 됩니다. 바뀌는 거죠. 예, 그래서 먼저 마음에 들지 않은 전환 효과라고 하면 이렇게 수정 가능하고요. 아예 없애겠다라고 했을 때는 클릭하시고 키보드에서 딜리트 또는 기능 단추에서 제거 버튼을 눌러주시게 되면 이 효과, 전환 효과도 제거가 됩니다. 자, 이제 여러분이 저장해 놓은 예제 파일을 가지고 한번 연습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타임라인에 있는 모든 클립을 드래그해서 키보드에서 딜리트 눌러서 삭제를 하고요. 자, 룸 메뉴에서 미디어 룸을 누르십니다. 자, 그러면 지금 기본으로 제공된 이미지들이 보이시죠? 자, 이걸 지울 겁니다. 컨트롤 A 눌러서 딜리트 키를 눌러서 이 라이브러리 공간을 비워놓고요. 자, 이 미디어룸 옆에 보시게 되면 미디어 가져오기라고 있습니다. 자, 미디어 가져오기를 눌렀을 때 미디어 파일 가져오기가 있고요. 미디어 폴더 가져오기가 있습니다. 미디어 폴더는 여러분이 만약에 여행과 관련된 아니면 어떤 주제가 있으면 그 주제에 맞는 폴더를 만들어서 그 안에다 모든 자료들을 다 모아두는 거죠. 그러면 일일이 가져올 필요 없이 한 번에 폴더를 선택해서 가져올 수가 있습니다. 자, 지금 우리는 미디어 파일로 가져오겠습니다. 미디어 파일 가져오기를 눌러서 여러분이 저장해 놓으신 위치가 다운로드죠. 자, 영등포 50이라는 폴더가 있습니다. 자, 여기에 저장해 놓으셨다면 여기서 갖고 오시는 거고요. 그 예제 파일을 열어서 여러 이제 커피 그림들인데요. 자, 이거를 한꺼번에 다 가지고 온다라고 했을 때 컨트롤 A 누르시면 돼요. 그리고 열기 하시면 한 번에 가져오는 거죠. 자, 근데 이 폴더를 그대로 갖고 온다라고 했을 때 아까 제가 미디어 가져오기를 눌렀을 때 미디어 폴더 가져오기 해서 이강 예제만 선택하시고 폴더 선택하시면 결과는 같아지는 겁니다. 그래서 폴더를 잘 정리를 해 놓으시게 되면 그만큼 파일 선택이 쉬워집니다. 자, 지금은 미디어 파일 가지고 오기를 해서 일일이 선택을 해서 가지고 올 수 있다. 이 말씀을 드린 거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이미지를 이렇게 하나씩 끌어다가 여러분이 이제 스토리를 만들어 나가실 때 맨 처음은요. 자, 1번 트랙은요. 맨 처음에 타이틀을 넣겠습니다. 자, 그러면 타이틀 룸에 가셔서 자, 첫 번째 기본 있고요. 레이더가 있네요. 자, 레이더로 한번 해볼까요? 자, 레이더라는 타이틀을 드래그해서 맨 첫 번째에다 배치를 합니다. 자, 그리고 다시 미디어 룸을 누릅니다.
자, 그리고 하나씩 이미지를 여러분이 끌어다 놓으실 때 이미지가 조금 중복되는 게 있는데 일단 여기 지금 커피 27230이라는 mp4 자, 동영상을 먼저 갖다 놓을게요. 자, 이렇게 배치를 합니다.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이미지 갖다 놓습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네 번째, 자, 이렇게 이미지들을 좀 선택을 하고요. 보시는 이미지하고 조금 다르시더라도 여러분이 참고하셔서 이미지를 좀 생각해 주셨으면 하고요. 지금 제가 설명드리고 싶은 거는 자, 먼저 타이틀 배치하고요. 동영상 갖다 놓으시고요. 나머지 그림 5개는 이미대로 갖다 놓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세 번째 이미지, 그 다음 네 번째, 다섯 번째. 자, 다섯 번째 보시게 되면 요 왼쪽, 오른쪽에 이 까만 부분, 자, 이 부분을 설명을 드리고자 하는데요. 자, 이 부분이 바로 비율이 맞지 않아서 생기는 영역입니다. 자, 이럴 경우에는 이 미리 보기 창에서 직접 들어가셔도 되는데요. 이 비율이 맞지 않기 때문에 내가 원하는 크기로 조절이 힘들어요. 자, 그래서 이런 경우가 발생이 되면 자, 이 파워 디렉터 이 1번 트랙의 이미지를 더블 클릭을 해서 직접 수정하실 수 있다는 말씀을 드리는데요. 자, 더블 클릭을 해서 이 트랙 1번 트랙의 그 이미지를 더블 클릭해서 보시게 되면 디자이너의 창이 뜹니다. 자, 그리고 여기서 조절을 할 때요. 왼쪽에 보시면 속성 탭을 눌러서 자, 그리고 개체 설정이 만약에 닫혀져 있다면 이 개체 설정에 있는 왼쪽에 화살표를 눌러서 이렇게 역삼각형으로 만들어 놓으시고 중간에 보시면 화면 비율 유지를 체크를 풀어 주시면 돼요. 그리고 조절을 하시게 되면 내가 원하는 크기로 조절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자,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이 임의대로 원하는 그 비율이 맞지 않는 그림은 이렇게 원하는 대로 크기를 조절하실 수가 있는데 그때는 반드시 화면 비율 유지를 체크를 풀고 하신다. 자, 확인 버튼 누를게요. 자, 그러면 자, 이런 식으로 비율을 어느 정도 맞춰서 작업을 해 놓고요. 보통은 여러분이 카메라에서 가져온 사진들로 작업을 하시면 큰 문제가 없는데 이렇게 인터넷에서 가져온 사진의 경우 이제 부분적으로 크기가 맞지 않을 경우에는 이렇게 조절하시면 되고요. 이제 전체적으로 일괄적으로 크기를 조절하시는 건 조금 어려우니까 그럴 때는 포토스케이프와 같은 이제 별도의 프로그램을 이용하시는 것이 조금 더 편리하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다시 1번 첫 번째 1번 트랙의 첫 번째 이미지 타이틀로 가셔서요. 요 타이틀의 제목을 쓸까 합니다. 그러면 1번 트랙 타이틀에서 더블 클릭을 하시고요. 자, 또 디자이너 타이틀 디자이너라는 창이 열리죠. 자, 여기에다 직접 쓰셔도 되고요. 자, 왼쪽에 보시게 되면 선택한 개체에서 텍스트를 입력할 수 있는 공간이 있습니다. 자, 여기다 쓰셔도 되는데요. 자, 예를 들어서 영등포 50 플러스라고 여러분들 쓰셨습니다. 자, 근데 드리고 싶은 말씀은 한글은 여기서 처리가 될 때 한 템포 느려요. 그래서 여기서 직접 쓰시게 되면은 한 글자를 쓰실 때마다 방향키를 눌러야만 그 글자가 보인다는 거. 뭐 예를 들어서 플러스를 씁니다. 쓰면 안 보여요. 지금 이 상태에서 방향키, 오른쪽 방향키를 눌러야만 글자가 보이는 거라 여기서 글자를 쓸 때는 다음 글자를 써야 이전 글자가 보이는, 그래서 처리가 조금 한 템포 느리다라는 점을 생각을 하시고요. 자, 여기 있는 글자를 자, 더블 클릭해서 이 미니 도구에서 여기서 글꼴을 바꾸시는 방법이 있고요. 자, 왼쪽에 개체에 여기 내용 중에서 글꼴 달라 왼쪽에 확장 버튼 삼각형을 눌러주신 다음에 여기서 고치시는 방법이 있습니다. 우리가 1강에서 저장을 해 놓으셨던 글꼴을 여기서 찾는다라는 겁니다. 설치를 해 놓으신 인터넷에서 다운받아서 설치한 글꼴을 여기서 찾는 겁니다. 그러니까 파워 디렉터뿐만 아니라 파워포인트
뭐 한글, 엑셀에서도 윈도우에서 실행되는 모든 프로그램에 이 글꼴을 이제 가져다 쓰실 수가 있는 거죠. 자, 고양, 덕양, 입비, 익스트라 볼드체를 선택을 하시고요. 크기는 여기 밑에 텍스트를 이렇게 크게 조절을 하시는데요. 자, 이거는 일단 여기 밑에 보시게 되면 이제 재생 버튼을 눌러서 이렇게 보시는 게 좋아요. 타이틀이 이런 효과가 들어간 타이틀이기 때문에 자, 여기 아래 보시면 재생 이렇게 눌러서 자, 그리고 확인 버튼을 눌러 주십니다. 자, 그리고 재생을 하게 되면 이렇게 들어가고 5초 머물고 그 다음 장면으로 넘어가겠죠. 그러니까 넘어갈 때 재미가 없으니까 이럴 경우에 우리가 전환룸에 가서 하나씩 넣거나 아니면 한꺼번에 넣을 수가 있겠죠. 자, 첫 번째 클립을 클릭을 하신 다음에요. 자, 전환룸 누르셨고 모든 컨텐츠 여기요 누르신 다음에 일일이 하시는 게 좀 불편하다라고 했을 때는 무작위로 하실 수 있다고 했고요. 그 다음에 페이드 전환 효과를 넣어서 주실 수도 있는데요. 이때 크로스와 오버랩 말씀드렸습니다. 자, 크로스로 하겠습니다. 그러면 전체 길이의 변화를 주지 않고 전환 효과를 넣은 거죠. 자, 한번 재생 오른쪽에 미리 보기 창에 재생 버튼을 눌러서 자, 보시면 5초 그대로 기다렸다가 그대로 두 번째 영상이 나오죠. 자, 그리고 좀 건너뛸게요. 이렇게 페이드 효과가 들어가게 됩니다. 자, 이거를 좀 더 큰 화면으로 보고 싶으시면요. 자, 여기 아래쪽에 보시면 미리 보기 연결 해제라고 있는데요. 자, 이 부분을 눌러서 화면을 이렇게 전체 크기로 보시게 되면 또 다른 느낌으로 또 보실 수가 있겠죠. 자, 이렇게 만들어진 겁니다. 자, 이걸 다시 원위치 하기 위해서는 이 창 오른쪽에 미리 보기 창 연결을 눌러서 원위치 하실 수가 있고요. 중지합니다. 자, 일단 이 정도만 하시고요. 저장을 할 건데요. 자, 이 저장된 파일, 저장을 하기 위해서는 프로젝트 파일로 저장을 해놔야 다음 강좌에서 이 파일을 열어서 수정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먼저 프로젝트 저장을 해 놓고 수정을 하고 완성된 파일은 다시 한번 또 동영상 파일로 제작을 하셔야만 블로그나 유튜브에 올리실 수 있다. 이런 개념인데요. 자, 프로젝트 저장은 이 상단에 빠른 실행 도구에 보시게 되면 디스켓 모양이 있습니다. 프로젝트 저장인데요. 파일 메뉴에서 프로젝트 저장 누르셔도 됩니다. 자, 다운로드 폴더에 저희가 영등포 50이라는 폴더 만드셨죠. 자, 여기에 파일 이름을 연습1이라고 할게요. 연습1로 저장하시는데 그 확장자가 PDS입니다. 이거는 블로그나 유튜브에 올릴 수 없는 편집 프로젝트 파일이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저장 이렇게 누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저장된 것을 다시 불러서 편집을 하고 그리고 다음 세 번째 강의에서는 이 비디오 분할이라든가 오디오 다른 여러 가지 룸 메뉴의 기능들을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